안녕하세요.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아주 작은 우연 하나로 다시 삐걱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온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뜻밖의 좋은 인연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의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한 오후 2시,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로 묵직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2살의 최 회장. 깔끔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과 그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는 그가 살아온 세상이 이 낡은 골목과는 전혀 다른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취소된 점심 약속 때문에 허기진 배를 채울 곳을 찾다가 우연히 들어선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허름한 골목.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 미락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글씨였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는 그의 발걸음을 자석처럼 이끌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최 회장은 이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예상외로 깔끔했습니다. 정갈하게 놓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정겹게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몇 없었지만 가게 안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구석자리에 앉자 앳돼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살의 은이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은이가 밝게 인사하며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값비싼 옷차림과 분위기에 살짝 당황한 듯 이내 다시 정중한 태도로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최 회장은 메뉴판을 받아들며 자신을 힐끔거리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자신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기 마련이었지만 그 어색함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소고기 국밥 하나 주시오. 네, 소고기 국밥 하나요. 은희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무심코 시간을 확인하는 최 회장의 손목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저 시계. 은희의 작은 혼잣말에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소? 은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방으로 향하는 은희를 보며 최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20살이가 넘은 젊은 나이의 무리에서 샀던 롤렉스 데이토나. 이제는 그에게 성공의 상징이자 아련한 청춘의 증표이기도 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안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럴 리가 있냐. 내 엄마 시계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정말이라니까요. 모양도, 색깔도, 심지어 줄까지 똑같아요. 신기하죠?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그냥 롤렉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단몇 점만 들어왔던 희귀한 한정판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밥집 직원의 어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니.
설마 가짜를 보고 진짜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곧 은희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최 회장의 시계를 힐끔 본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그 시계요. 정말 신기해서요. 숟가락을 들려던 최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가진 시계랑 정말 똑같아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거라 잘 알거든요. 은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순간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시계는 30년 전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대출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똑같은 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흔한 모델이 아닌데,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저희 엄마가 정말 보물처럼 아끼시는 거거든요. 항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시고 아주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물처럼 그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설마 하는 상상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시계 어머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최 회장은 국밥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가 22살 때 선물했던 시계, 그리고 그 시계를 받았던 한 여자의 이름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최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본 은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식사하시는데 괜히 이상한 얘기를 해서. 천천히 드세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국밥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계와 30년 전 기억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그가 직접 새겨 넣었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Forever Young. 그 문구를 보는 순간 30년 전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시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 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20살의 맑고 순수한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지만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손님, 말씀하세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요. 갑자기에. 그냥 시계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져서요. 최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저희 엄마 이름은 정미영이에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은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정미영. 30년 전 그의 모든 것이었던 첫사랑의 이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어머님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50살이세요. 근데 손님, 표정이 정말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50살. 자신과 꼭 2살 차이.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계산서를 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5,000원입니다.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당황하는 은희를 뒤로하고 가게를 나선 최 회장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미영.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살의 그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자신은 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포레버 영,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젊고 뜨겁게 사랑하자며 시계를 선물했던 그날의 약속.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유학길에 오르며 제대로 된 이별의 말 한마디 없이 그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던 비겁한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영이가 임신을 했다면, 은희가 내 딸이라면, 은희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했으니 시간상으로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 안에 앉은 최 회장은 한참 동안 그 골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어머니 미영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에 좀 이상한 손님이 왔었어요.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찬 아저씨였는데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있더라니까요. 텔레비전을 보던 미영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엄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는 거 있죠.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봤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시계. 설마 하는 생각에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 50살 중반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게 부자 같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성이 최 씨라고 하던데요.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최. 그 성을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최진우. 자신의 첫사랑이자 은희의 아버지였던 그 남자.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진우가 선물했던 롤렉스 시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포레버 영이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설마 정말 진우가 나타난 건가? 미영은 시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원망과 그리움,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감정이 경랑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이름은 정미영, 나이는 50살, 20살 난 딸 은희가 있고 미락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그리고 혹시 30년 전쯤에 누구와 교제했는지도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조사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최 회장에게 직접 찾아온 정미영의 비서로부터 모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정미영 씨께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은희 양이 회장님의 따님이 맞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미영과 딸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던가? 많이 힘들게 사신 것 같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시며 국밥집에서 일하고 작은 투룸에서 따님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이 닦아놓은 길을 편안하게 걸어왔지만 미영은 혼자서 거친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최 회장은 약속을 잡고 미락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힌 오후 3시, 30년 만의 재회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최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영은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터뜨렸습니다. 힘들었냐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유학 간다며 편하게 떠났지만 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은희가 아플 때,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걸을 때, 다른 아이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은희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미영의 울분에 찬 외침에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때 잠자코 있던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20살 딸의 어른스러운 한마디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희 말이 맞아. 미안하다. 미영아, 그때 내가 너무 어리고 비겁했어. 최 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은 매일같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은희가 두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 노력했고 미영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30년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핏줄의 끌림이었을까요? 어색했던 세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가게 안에는 조금씩 웃음소리가 번져갔습니다. 최 회장은 은희의 학비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새로 얻어주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을 위하는 그의 진심을 보며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최 회장이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갑작스러운 청혼에 미영은 놀랐지만 옆에서 결혼하세요. 라며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과 진심이 가득 담긴 진우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단골들을 초대해 열린 작은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후 사회복지사가 된 은희가 결혼을 하던 날, 최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서며 20년간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최 회장과 미영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시계였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포레버 영이라는 글씨가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네. 영원히 젊게 살자던 약속. 그럼,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 20살 그때 그대로인걸.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다시 사랑을 피워냈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 시계바늘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젊게, 바로 그 약속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랑은 그 시간의 공백마저도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들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